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리DPT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리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한국 인구가 5천만 이상인데 면적 대비 너무 인구가 많은 나라인가요? 다른 강대국 선진국보다 인구가 적은 것 같은데 더 많으면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면적 대비 인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아주 잘 찾아보면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땅덩어리 좁은데 인구가 많은 나라는 사실이야. 네, 사실입니다. 뭐 근데 그거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선진국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네. 못 사는 나라 중에 잘 찾아보면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 높고 나라가 더 작은 데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선진국대에 들어간 나라 중에서 저번에 묻는 장금입니다. 저번에 메일로 사연 보냈던 조금 다듬어서 다시 보냈으니 그걸로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 끝나고 해드릴게요. 네. 일단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높은 게 맞아요. 네. 인기물도 이제 높은 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토지를 다 못 써요. 땅덩어리도 크지 않은데 그 좁은 땅덩어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산지가 엄청 많아요. 토지 면적 중에 산이 파자는 게 엄청 많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도 같은 거 보면 왜 초록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그게 다 산이야, 산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더라도 산 다 보이잖아. 네. 그래서 산지가 많아가지고 산지는 어차피 우리가 어떤 공단이나 어떤 그런 사람이 사는 공간을 활용하기가 좀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살려면 살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토지로 어떤 사람이 거기 살거나 이렇게 집 짓고 산다거나 아니면 거기 건물 올린다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에요. 땅덩어리가 원래 작은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쓰면 모르겠지만 그 공간 중에서도 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가 더 좁은 땅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 그거죠.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인구 쏠림 현상이 심하죠. 네. 특히 수도권. 우리나라 문제가 그거죠. 인구가 골고루 퍼져도 인구 밀도가 적은 게 아닌데 지금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네. 인구가 몰려 있어. 이건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주신 DPT님도 아시잖아요. 인구 어디 쏠려 있는지. 님이 오늘 출퇴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이게 외우기 봤을 때 도저히 이해 못할 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좁은 땅덩어리 사람 저렇게 많은데 특정 지역에만 반절이 몰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 이해 못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모를 거야, 아마. 예.
그 미스터 같은 거 예전에 아시죠? 미녀들의 수다 나왔을 때 그 외국인 이제 유학생 패널들 나와가지고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독특하다고, 상상해서 독특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좁은 데 있을 것 다 있는데 너무 이 좁은 공간에 너무 다다다 붙어 있으니까 바글바글 거리니까 적응하기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게 좀 해결이 안 되죠. 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서울이란 도시가 뭐 장점도 있고 좋은 거 있겠죠. 있는데, 근데 그 장점과 좋은 거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얼마 안 될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절대 다수는 거기 살면서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떠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실 내가 봤을 때 수도권 살면서 장점 없는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이죠. 돈이 있다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자신의 가치, 능력 인정하는 사람이 서울에 살았을 때 좀 도움이 되는데, 과연 서울에 지금 960만 인구 중에 얼마나 되겠어? 나 300만 남자한테 생각하거든요. 이 한 6, 700만은 그냥 서울에 살면서 그냥 러시아어 경험하고 높은 물가 경험하고 집 때문에 고생하고 돈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 골머리 앓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만 많지, 네. 천연 자원은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쓸만한 게 없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력으로 조진 나라잖아요. 네. 사람의 머리가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이게 좀 극단적인 게, 남한은 사람 많은데 자원이 없어요. 근데 북한은 자원이 많아요. 예. 북한 아직 안 캔 곳도 많아가지고 쓸만한 곳이 많이 있어. 물론 북한에서 나오는 그 자원이 지금 와가지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 건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보다 확실하게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게 문제가 그런 거죠. 자원이 없기 때문에 뭐 기름이나 가스 같은 걸 어떡합니까? 비싼 돈 주고 수입받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 보면 왜 기름값 천정부지로 오잖아. 만약 우리나라에 기름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보면 경유랑 휘발유는 차이가 없죠. 예. 경유 같은 경우에 불과 2년 사이에 한 6, 700 올랐죠. 기름값이 6, 700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올라도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기름이 안 나잖아요. 안 그래요? 기름도 안 나고 가스도 없고요. 예. 근데 그걸 써야 되는 사람들 많아. 안 그래요? 자원은 없는데 그걸 사용해야 되고 반드시 써야 되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다 가지고 있잖아. 안 그래요?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인구도 많은데 그런 천연 자원이 안 나는데 그걸 써야 되는 사람 많은 거야. 네. 네. 봐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것 중에 가스 기름이 없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네. 이거 없으면 안 돼.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왜 기름 문제 왜 많이 하겠어? 차를 다 모니까.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경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뭐 일반차 뭐 휘발유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유 쓰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특히 화물차 같은 게 문제가 심각하죠. 기름값이 오르면서. 왜냐 화물차 같은 게 기름값 플러스 요소수 가격까지 같이 오르다 보니까 화물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일반 차는 그냥 기름만 넣으면 되는데 화물차 같은 게 요소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요소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돼버렸어. 어떻게 보면 지금 와가지고 봤을 때는. 1년 차는 그냥 기름만 넣으면 되는데 화물차 같은 게 요소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요소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돼버렸어. 어떻게 보면 지금 와가지고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자동차 모르시는 분들은. 예. 부담이 엄청 세졌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뭐 다 높은데 그 중에 수도권이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뭐냐 하면 굉장히 우월주의, 그러니까 지역 간의 우월주의나 이런 게 좀 심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문제가 그런 거죠. 예, 수도권에 인구 밀도가 높고 그쪽으로 예,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예,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지역 차별, 예, 수도권 우월주의, 예, 같은 좀 나쁜 문화가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 사시는 분들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부심을 가지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정말 집도 대단하지도 않은 부심인데 자기들이 서울 살고 있고 윗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뭐 난 윗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다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월세 가진 사람도 많잖아. 월세나 빚쟁이도 많잖아요. 훨씬 더 많잖아. 근데 자기가 수도권 갔다고 막 지방 사람들 지방이 야 거기 뭐 어떻게 사냐, 그 일자리도 안 좋은데. 근데 수도권에 정작 일자리 좋은 사람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자리가 많은 건 맞겠지. 근데 굶는 사람도 더 많아. 손가락 빨고 굶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무슨 수도권 가면 다 일자리가 무조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참 웃긴 게 아니 다 뭐 밥 먹고 사는 건 똑같고 다 그렇잖아. 아니 근데 무슨 뭐 특정 지에 산다고 뭐 저런 데서 어떻게 사냐, 저런 데 사면 죽는다, 무슨 지방 내려가면 무슨 뭐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뭘 죽어? 여러분 생각해봐. 이 나라 문제가 뭐냐면 인구 밀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 밀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지역에 쏠림 현상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 지금 DP등이. 아니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월권액이 나니까 문제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뭘 대단해? 올저씨 형편없이 살고 푸어 빌런들 몰려있는 곳이 수도권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 잘 된 사람도 있는데 잘 되기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물가도 비싸고 미천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하기도 힘들잖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누구 비싸고 뭐 빚내가 산 사람들도 솔직히 부모님 보험 다 받았잖아. 대부분 다 받았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엄밀히 말해서 자기 돈 받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분양받고 한 사람들도 엄밀히 따지면 잘 찾아보면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자기 능력도 아니잖아. 냉정히 말해서. 근데 뭐 보면 니는 서울에 집 없어서 어떡하냐 뭐 이렇게 막 한심하게 보고. 무슨 성공의 상징이에요? 몰락의 상징이지. 뭐 성공할 사람이 그렇게 가면 괜찮겠어요. 성공할 사람이 성공할 자격을 갖췄고 능력이 되고 하면 뭐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잖아. 누구나 개나 소나 다 간다고 성공합니까? 우리 자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수도권 아닙니까? 근데 뭐 수도권 갔다고 해서 뭐 형편없이 살아도 있잖아. 웃긴 게 난 그런 거야. 수도권 가면 웃긴 게 자기가 힘들게 산다는 얘기 추구도 안 해. 지방 사람한테. 나 사실 여기 와가지고 빚 잔뜩 쌓였고 돈 못 모으고 있어.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 꿀리기 싫어가지고. 참. 그리고 지방 살면 야, 너 그런 데서 어? 그런 데서 나중에 오려고 그래. 아니, 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거든. 괜히 뭐라 그래. 괜히. 나는 뭐 특별하게 문제도 없고 그냥 나는 만족하면 살아가는데 괜히 와가지고 막 야, 지방 같은 데는 아직도 발전 같은 거 없지. 그게 더 문제 아니야 사실?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수도권에 살아간다고 해서 뭐 비난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고 뭐 내가 확실한 이유가 있고 돈 좀 벌고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살아도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 반의 발전도 안 되거든요. 반의 발전도 안 돼. 수도권이 2,500만이잖아. 만족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사는 사람 500만, 나는 6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남은 1,900만 뭐야? 그냥 간 거야. 그냥 갔는데, 지방에 사는 거랑 별말 다를 게 없다거나 더 형편에서 산다거나, 그런 사람들. 근데 막상, 지방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는 추구도 안 하잖아. 나 사실 여기 왔는데 돈 한 푼도 못 모았어. 아직도 어디서 살고 있어. 여기 와가지고 힘든 거 많이 겪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때 이상해. 아니, 지방에 살고 수도권 살건 간에 어디든 각자 만족하면 되고, 그리고 아니 무슨 뭐 우리가 지방 사람이 서울 사람 산다고 무시한 적 있어요? 무시한 적 없잖아. 지방 사람이 서울 수도권 산다고 뭐 무시한 적 없으면 반대로 여러분도 무시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웃긴 게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도 건드리는 거 수도권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인 것만. 뭘 대단해? 지금 은행 금리 오르면 자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서울 수도권에. 금리 오를까봐 잠도 못 자고 뜬 눈을 지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어떻게 될까봐 지금 조마조마한 사람도 있잖아. 지금 시한폭탄 하나. 집에 시한폭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관 하나씩. 아무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문제는 이거야. 인구 밀도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한쪽에 쏠려있고 한쪽에 쏠려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 마냥 그렇게 포장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차별한다거나 멸시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왜냐하면 오히려 서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그거 정상이야 그게. 좁은데 건물 따다닥 붙어가지고 일조권도 없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시끄러운 사건 비일비재하게. 그게 왜 그래? 좁은데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비좁은데 많이 살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지 여러분. 서울에 봐봐 여러분. 창문 다 가려가지고 서로가 햇빛도 안 들어오고 방음 같은 것도 안 되고 계단 소리 전화 소리 다 들리고 그런 주거 환경 다 갖추고 있잖아. 건물 사이사이 틈 다 막혀 있고 엄청 비좁고 사람들 부딪히고 또라이 길 가다 한 명은 꼭 만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직장이 강남에 몰려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몰려있는 것도 다 몰려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 몰려있는 게 맞아요. 특정 직업군.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강남에서 일하는 그것도 뻥입니다. 그 서울이라 수도권 일하는 사람들 강남 그 판교 다 해도 한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혀 다른 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자리를 분포도를 생각해 보세요. 네, 분포도를. 아니 판교나 IT 캐바야 판교, 가산, 구로 요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여기 몰려 있고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 한 몇백만 명 일할 것 같아. 그래봤자 한 10만 명 남짓이야. 그래봤자 강남 캐바야 강남 본사 건물이나 백화점이나 그런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식이나 증권 그 사람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걸 뺀 나머지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혀 다른 일을 해요, 대다수는. 무슨, 서울가 무조건 강남, 용산. 그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수도권 사람들이 특유의 그 편협한 마인드가 있어. 이건 내가 봤을 때 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바꿔나가야 돼. 그냥 사람 사는 거 똑같아. 어디 살든 간에. 무슨 좁아 터진 어떤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걸 뭔가 장점인 거 마냥, 대단하게 사는 거 마냥.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시간이 지나보면. 이건 내가 봤을 땐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고질병인 것 같아, 고질병.
고질병이자 불치병. 그렇게 비저분들 살면서도 뭐 지방에 사는 게 불편하다. 난 그게 더 불편해 보이는데. 하루에 몇 번씩 지하철 빌런도 마주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엄청 쓰고 뭐만 하면 이제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래서 있잖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땐 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뭐 나는 뭐 서울에 만족한다. 수도권에 뭐 살아도 괜찮다. 뭐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발생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뭐 서울뽕, 수도권뽕이 차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사건 사고가 안 벌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 밀도보다 수도권 쏠림,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차별, 집단이기주의, 수도권 우월주의, 예. 뭐 언더독, 뭐 님비 인피 다 수도권에 벌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이미 그런 나쁜 문화가 남립되고 있어. 이게 사람이 몰려가지고 너무 좁은데 몰려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